자, 오늘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시인의 시집인데 동시집입니다. 우리 시연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읽은 시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시는 뭐야? 나는 엄마는 진짜 애쓴다라는 시가 있어. 아침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해서 걸어주고 마당에 가고 고추 놀고 또 고추 따러 간다. 얼굴이 빨갛게 땀이 흘리며 하루 종일 고추를 딴다. 난 이 글이 제일 인상 깊었어. 왜 인상 깊었는지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인상 깊었냐면 옛날 어른들이 여자는 거의 맨날 일만 했으니까 그거를 그때 모습으로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나는 이 글이 제일 인상 깊었어. 세준아, 너는? 나는 아이들아 보았니가 제일 인상 깊었어. 뭐라고? 몇 쪽? 아이들아 보았니요. 30쪽이요. 안개가 낀 가을날 아침 콩밭에 키 큰 수수 모가지를 보았니? 서산에 지는 햇살에 눈이 부시게 빛나는 잠자리 날개깃을 보았니? 둥근 달이 높게 뜬 밤 달빛을 받아 수근거리는 강냉이 잎사귀들이 보았니? 보았니 아이들아 산 아랫마을에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불빛들을 보았니? 나는 왜 이게 제일 인상 깊었냐면 약간 반딧불이처럼 밤이 되면 꺼지지 않고 계속 잠자리가 불을 열심히 켜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요 시가 제일 인상 깊었어. 그래, 그러면 대금아, 너는? 8. 몇 쪽이야? 57쪽인 것 같은데 57쪽. 57쪽 달. 이유는? 낭송할게요. 누나 올 순서를 꼭 와. 왜 그 시간이 인상 깊었는지 이유도 얘기해 줘야지. 왜냐하면 누나가 어시에 이사 갔거나 아니 먼데를 간 것 같은데 올 수가 못 만나가지고 수송이 되러 올 수 있다는 게 감동받았거든. 그래서 그 인상 깊었어. 그럼 너희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뭐야? 나는 이 책에는 재밌는 시도 많고 소시도 맞는 것 같아. 세준아, 너는? 나는 다양한 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시를 쓴 사람들의 그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 전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시연이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인상 깊었던 시 여러분들 각자 한 편씩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인상 깊었다고 말한 그 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준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연이가 추천한 시 46쪽입니다. 자, 엄마는 진짜 애쓴다라는 어떤 그런 시. 그래서 이제 시연이가 아까 얘기도 했었는데 이 시집에는 이 시 말고도 엄마에 관한 시가 몇 편 더 나오거든. 우리 엄마에 관한 시를 한번 더 찾아볼까? 엄마가 나오는 시.
일하는 손. 응? 일하는 손. 몇 쪽이야? 49쪽이야, 내 책으로. 40. 그쪽. 그렇지. 바로 뒤에 일하는 손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49쪽, 50쪽, 51쪽까지 일하는 손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일하는 손에 나오는 엄마와 엄마는 진짜 애쓴다에 나오는 엄마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아. 하고 있어요. 모두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쪽 그 엄마는 진짜 애쓴다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두 행을 한번 우리 시연이가 읽어주자. 우리 엄마는 날마다 진짜 애쓴다. 아니, 제일 마지막 부분 두 행, 마지막에 두 행만, 제일 끝에 꾸벅꾸벅. 음. 음, 빨갛게 익은 고추를 가리며 꾸벅꾸벅 준다. 어, 우리 엄마는 날마다 진짜 애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51쪽. 거기 우리 세준이가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 년 우리 어머니 손은. 일하는 손이요? 51쪽 마지막 년 우리 어머니 손은 일하는 손. 우리 어머니 손, 일하는 손. 돌에 찍히고 흙미 끝에 찍히고 낯에 베이고 가시 박힌 험한 손. 우툴두툴 나무 껍질 같은 손이지만 어머니의 손이 지나간 곳이며 논이고 밭이고 헌하고 열리고 어머니 손끝에 온갖 곡식들이 심은 대로 알알이 쏟아집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진짜 애쓴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꾸벅꾸벅 조는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있다라면 51쪽의 그 일하는 손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의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손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손들로 인해서 곡식이 심은 대로 알알이 쏟아진다라고 돼 있어서 그런 어떤 어머니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라는 점은 같지만 또 조금은 다른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두 편 말고도 또 있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 강 건너 콩밭. 그렇지. 우리 대금이가 잘 찾네. 60쪽에 강 건너 콩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강 건너 콩밭에 나온 어머니는 또 어떤 어머니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아기모니깐 열심히 일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기까지 돌보는 아기도 열심히 일하는 돌보면서 일까지 콩밭도 열심히 매는 그런 또 어머니의 모습이 이 시에는 또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금이에게 엄마는 이 김용택 시인에게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럼 대금이에게 어머니는 어떤 인상이에요? 대금이가 어머니에 관한 시를 존재를 쓴다.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왜? 뭐 아빠는 안 소중하고 엄마만 소중해? 아니요, 모두 소중하죠. 근데 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소중하다. 근데 왜 소중한 거야?
머리에 있어야 뭐 아빠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러면 학원비 내고 학교비도 다 내고 그러면 그 엄마가 돈도 벌고 대금이 그 질문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 나오는 거 아니야?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르게 나와? 아빠는 일단 뭐 배우고 엄마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서가 돈도 벌고 또 요리를 아빠가 하는데 엄마는 주로 기억이 안 나. 자, 시연이에게 엄마의 이미지는 착하고 재밌고 일을 잘하는. 착하고 재밌고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세준이에게 엄마는 저는 엄마가 좀 착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두 얼굴의 어머니야. 자, 선생님한테 엄마의 이미지는 선생님한테 엄마의 이미지는 늘 바쁜, 늘 일하느라고 힘든, 그러면서 늘 여기 책에 나오는 늘 애쓰는 어떤 그런 그 절약하는, 아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제각각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엄마의 이미지는 맨날 잔소리하는, 맨날 등짝 때리는, 그런 엄마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엄마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제각 다른데 어쨌든 시인이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는 것들도 또 시를 또 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준이가 추천한 시가 30쪽이었는데 아이들아 보았니?라고 하면서 안개 낀 가을 아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서산해지는 햇살에 관한 이야기, 잠자는 날갯짓에 관한 이야기, 밤 달빛에 강냉이 잎사귀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두운 밤 산 아는 마을에 오래를 꺼지는 불빛들을 보았니라고 돼 있는데 공통점이 뭐야? 이 시 안에서 공통점이 불빛에 대한 거예요. 불빛에 관한 거야? 왜? 약간 어째 처음에는 두 번째에서는 음, 햇살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음, 처럼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음. 둥근 달이 늦게 뜬 밤 달빛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니까 좀 불빛에 가는 것 같아요. 빛에 관한 거다. 햇빛, 달빛, 불빛, 빛.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대금이는. 저는 다 보안이로 끝났는데 모동적으로 보면 다 보안이로 끝나요. 보니까 다 보안이로 끝냈다. 그러네. 근데 왜 보안이로 끝냈을까? 제목부터 아이들아 보안이니까. 왜 이 시는 그 아이들아 보안지하고 자꾸 왜 보안이 그럴까? 대금을 생각하기는. 생각하는 건 응? 그냥 모든 거 다 소중하니까 언제 어느지 모르니까 다시 그냥 봐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봐둬라. 다 소중하니까. 시연이는. 엎드릴지 모르니까. 음, 음, 공통점이 뭐가 보여? 자, 선생님이 보니까 요게 1년, 2년, 3년, 4년이 보니까 1년은 아침이야. 2년은 점심, 아니지. 점심 아닌데. 낮, 낮 아닌데. 아침? 오후, 봐. 2년이 뭐라고 됐어? 서산해지는 서산해지는 햇살에 뭔 말이야? 눈이 부시게 빛나는. 오후. 그것도 아주 늦은 오후지. 늦은 오후. 저녁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해가 이제 저무는 거야. 서산에. 서쪽으로 해가 저무는 거야. 저녁이 될 무렵이야.
세 번 3년은 3년달이 삼년은 밤. 어쨌든 너무 밤이야, 달빛을 밤. 받아. 달뜬 밤이야. 사연은 자도 밤이죠. 사연도 밤이야. 더 어두운 어두운. 밤. 그 어쨌든 이게 순서, 하루의 어떤 그런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때 어떤 그런 풍경인데, 특별히 1년, 2년, 3년의 풍경의 공통점은 1년에는 결국 뭘 보라는 거냐면 키 큰 수수 모가지 보라는 거야. 수수. 아주 키 큰 수수. 2년은 결국 뭐 보라는 거야? 잠자리 날개. 잠자리 보라는 거야, 잠자리. 3년은 강냉이 잎사귀. 강냉이 잎사귀. 강냉이 잎사귀 보라는 거야. 옥수수 잎사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야? 이 실컷 자연. 자연을 보라는 소리. 자연을 보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만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불빛들을 보아하니 산 아랫마다 불빛들을 보호하는 것들. 불빛은 뭐 자연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세준이나 시연이나 대금이가 유튜브만 보지 말고 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뭐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거에 그런 자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연이나 대금이나 쇠준이는 어때? 학교 가는 길이나 이렇게 피는 꽃들이라던가 나무 색깔이라던가 하늘의 구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편이야? 아니면 오로지 학교를 열심히 가는 편이야? 보통 열심히 하는 편이요. 대금 뭐라고? 그냥 학교만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학교에 직진 딴 데 안 보고. 시연이는 반반이요. 반반. 보다 가다 그래? 세준이는 맞네요. 저는 좀 나뭇잎 색깔을 좀 관찰해요. 나뭇잎 색깔을 좀 보는 맨날 편이야. 변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들은 뭐해? 딴짓 하지 말고 뭐해? 학교 가라. 네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해라. 괜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뭐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오로지 직진 본능.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야 성공한다. 반면에 이 시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뭐야? 바라보고 멈춰서 보라는 거야. 그런 삶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따를지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역시 그건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그런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시인은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에는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금이가 추천했던 시가 바로 57쪽에 달인데, 왜 제목이 달일까? 세준이. 추석에는 달이 크니까 제목을 달이라고 지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추석에는 커다란 보름달, 한가위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달이라고 정했다. 그러네. 또 시연이나 대금이 보기에는 시연 저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누나의 이미지를 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을 보니 누나가 떠올라서 네. 누나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근가 보지. 대금이는 저는 누나가 그리워서 같아요. 그 누나가 그리는데 왜 제목이 달이냐고. 제목을 누나라고 하지. 그리운 누나라고 하지. 왜 왜냐면 제목을 달이라고 우리 하냐. 누나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볼 때 곧 추석이어가지고 보름달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꼭 추석에 꼭 왔으면 하면은 다음 마음이 담겨있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 혹시 여러분들 한가위에 달맞이 하는 거 알아? 달맞이? 한가위 풍습 중에 하나가 달맞이 하는 풍습이 있어. 알아? 몰라?
달맞이 풍습. 달맞이 풍습 몰라요. 우리가 1월 1일 날은 해돋이하는 풍습이 있어. 해돋이가 뭐야? 해돋이. 해가 1월 1일 날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때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의 일을 결심하기도 하고 한 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빌기도 해.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1월 1일 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높은 산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일출하는 장, 일출을 이제 우리말로 해돋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돋이 하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어. 그럼 본 적 달맞이는? 있어요. 시연이 뭐라고? 저 해돋이 본 적 있어요. 와우, 정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그랬구나. 소원도 빌었어? 네. 와, 뭐라고 빌었어?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혹시 그 소원 빈 게 제발 세준이 소원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빈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저 친구를 모르는데요. 그때는 몰랐어. 자, 달맞이 풍습은 이런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 때 저녁에 동쪽 하늘에서 다 보름달이 떠올라. 그때 그 보름달이 떠오르는 걸 보고 달에게 뭐해? 소원을 빌어. 달에게 뭐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어. 그러면 이 달을 보면서 뭐 하지 않았겠냐? 이 아이가 소원을 빌지 않았겠냐? 올 추석에는 누나가 꼭 뭐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또는 시연이가 말한 대로 그 달을 보니 달덩이처럼 생긴 누나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가위에 보름달에 떠오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시를 이렇게 쓴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시에는 바로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져 있는 누나를 원래 추석 같은 데는 사실은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이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짧은 사실 이렇게 10글자도 안 되네. 누나 올 추석에 꼭 와. 8글자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은 그 얼마나 그 누나를 보고 싶은지 그 마음이 절절하게 잘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연이 수고했고 다음 세준이 어떻게 준비가 됐어? 아니면 패스해? 한번 해볼게요. 책 29쪽에 피서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모두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모두 바다로 갑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모두 강으로 갑니다. 차들이 꼭 무슨 벌레 같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을 뜯어 먹으러 가는 벌레 같습니다. 여기에서 차들은 무엇을 뜯어 먹으러 가는 벌레 같다고 했어? 산이랑 바다와 강, 맞아. 바다, 강. 그리고 책 32쪽에 천둥이라는 시가 있는데 너는 천둥이 무서워? 나는 천둥이 무섭지는 않아. 왜냐면 천둥은 내가 맞을 일도 거의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거나 그러면 되니까 난 천둥이 별로 안 무서워. 대금아, 너는 어때? 나는 안 무서워. 한국 많은 왜? 사람들은 물에 0.1%이기 때문에 맞으면 그냥 행운하고 어차피 집안에 있으면 내 거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있기 때문에 상상할 일도 없으니까 안 무서운 것 같아. 시연아, 너는 어때? 나는 놀라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꽝 하는데 놀랄 것 같아 나는. 나도 조금 놀라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해. 내가 밖에 나갔는데 옆으로 천둥이 친 적이 있어. 벼랑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 아, 아니 진짜로. 그거 그러면 장난이지. 진짜라고. 바로 옆에? 응. 자, 그러고 음, 책 35쪽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겨울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고, 봄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여름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가을은 무엇을 무서워할까? 여름 봄바람이 제일 무섭고 여름은 아니, 봄은 그리고 봄은 세상에 냄새가 제일 무섭고 여름은 빗줄기가 제일 무섭고 가을은 눈송이가 제일 무섭대. 맞아. 선생님, 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역시 우리 세준이가 얘기했던 그 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금인 순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피서라는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보면 이 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작가가 김용택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시를 쓴 거야? 시연이. 산과 바다와 강을 뜯어 먹으러 가는 벌레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제 생각엔요. 차를 많이 타서 지구 온난화 주범이 된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세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차보단 그냥 좀 자전거를 타서 뭐 산이나 바닷가로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막 대전에서 막 서울까지 먼 데까지 있는 그냥 차로 가고. 차, 봄이면 자전거로 가고. 왜 차를 타지 말라는 거야? 왜 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타라는 거야? 지금이면 지구 온난화가 1도만 더 올라가면 빙하가 다 녹아서 자유의 여신상이 어 지-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우리가 물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으킨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대부분 죽는 거죠. 그럼 환경에 대한 경고다. 대금이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어? 저는 환경 파괴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꼭. 왜 왜냐면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만약 뭐 스파이어티 일어났다 쳐가지고 일단 말을 모두 버리고 저 어떤 거 세워도 사람 말 집을 꼭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나미는 바로 마을 근처 마을인데 그 쓰는들이 산 있는 데 가가지고 지은 산들을 더 높이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환경 파괴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환경 파괴를 말자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이 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보면은 피서가 뭐야? 피서. 제목이 피서인데 피서가 뭐야? 세준이. 아니, 자, 피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7월 달, 8월 달에 피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피서 어디로 갈 거야? 피서 잘 다녀왔니? 이런 얘기를 해. 7, 8월에 주로. 피서가 뭐야? 아예 7월 마지막 째 주고 8월 첫째 주는 아예 피서철이라고, 피서철. 자, 피가 피한다는 뜻, 피한다. 서가 더위라는 뜻이야. 무슨 말일까, 그러면? 피서가. 더위를 피하는? 더위를 피한다, 더위를. 우리 7월, 8월 우리 너무 덥잖아.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여행? 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산 계곡으로 가는 거야. 전 아무 데도 계곡에 안 가. 갔는데요. 뭐라고 대금아? 저는 그 집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제가 다른 데 피서 가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어떤 사람들이 저 피서를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피서를 어떤 사람은 백화점으로 가. 어떤 사람은 피서를 은행으로 가. 왜? 시원하니까. 백화점에 에어컨을 은행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집에는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 에어컨 못 틀고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은행 같은데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더위 피해서 피서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행 겸 피서로 해서 계곡으로 산으로 여행을 가. 또는 바다 그 더운 그 바다에 아까 그 시연이 나오는 부산 경포대에 막 100만 명이 막 모이고 그래 막 그래. 그 사람들이 피서 인파가. 그래갖고 그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또 그 바닷바람이 불면 더위를 식혀주기 때문에 피서를 가.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바다로 몰려가니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염된다. 오염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먹고 남은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또 막 계곡 같은데 뭐 밥 해 먹고 그냥 함부로 버리고 오고, 거기 무슨 뭐 물고기 잡고 막, 아무데나 앉아갖고 막 풀 나무 막 다 짓밟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가 뭐야, 쓰레기가 넘쳐나고 많이 파손되고, 그것이 마치 벌레들이 뭐 하는 걸까? 나무를 갉아먹고, 나뭇잎을 다 뜯어먹고, 과일을 다 뜯어먹고,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서로 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려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벌레들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마치 벌레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점에서 시연이나 대금이나 세준이가 얘기했던 바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경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 시에는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둥이라는 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2쪽에 시연이는 뭘 경험했다고 할까? 천둥? 번개? 벼락이요. 벼락, 그렇지. 시연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 벼락은, 그러니까 번개는 하늘에서 이렇게 전기가 부딪혀갖고 빛이 나는 거는 번개고, 그 다음에 그 전기들끼리 충돌했을 때 피식 하고 소리가 나는 거가 이제 엄청나게 그 큰 전기이기 때문에 꽝 하고 그것들은 뭐고? 천둥이고. 그 소리는 천둥이고 그 빛은 번개고. 근데 그 빛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벼락이라고 그래. 벼락. 근데 여러분들 천둥하고 번개는 보통 같이 발생하거든. 근데 우리 눈에는 번개가 먼저 보일까 아니면 천둥이 먼저 들릴까? 번개. 번개가 빠방 하고 이제 번개가 번쩍하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천둥이 꽝 하고 들리는지 아니면 거꾸로 천둥이 꽝 한 다음에 불빛이 번쩍하는지. 1번. 대금이는 1번 번개불이 먼저 번쩍한다. 시연이는 1번이요. 1번, 세준이는 세준이는 뭐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자, 네? 번개처럼 사라져버렸어. 대금이나 시연이가 말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빠방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번개와 천둥은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동시에 발생했는데 우리한테는 번개가 먼저 보이고 천둥 소리는 나중에 들려. 그 까닭이 뭘까? 이유가 대금이 왜냐하면 일단 먼저 그거 번개는 빛이고 천둥은 소리잖아요. 왜냐면 소리보다 빛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먼저 이렇게 치다 이때가 이쪽보다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감금 치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되는 거는 번개가. 그렇지. 대금이가 잘 얘기했네. 저도 번개는 과거리는 이만큼은 안다고요. 빛인데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만큼 빨리 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빛이. 근데 소리는 1초에 한 340m인가 뭐 300m 정도로 가는 거예요.
1일 340m. 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빛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 빛은 금방 와. 근데 번개는 한 몇 초 뒤에 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1, 2, 3, 4, 5 했더니 빠방 하고 천둥이 치면은 그 번개가 그 친 장소가 한 여기서부터 한 1.5km 정도에서 그게 뭐야?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 빛과 번개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 어떤 벼락인데. 자, 요 시에는 어쨌든 재미난 표현이 있어. 재미난 표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시인의 상상력이야.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하늘도 무서워서 뭐라고 돼 있어? 새까맣게 새까맣게 돼버려요. 되었어요라고 했는데 진짜 하늘이 무서워갖고 새까맣게 된 거야? 아니, 얘 먹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은 먹구름이 있는데 이 시인의 눈에는 그 먹구름이 생긴 게 하늘이 뭐해서 겁먹어서 그런 거다.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시인이 그럴듯하게 상상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겨울은 봄바람이 제일 무섭고 봄은 매미 소리가 제일 무섭고 여름은 귀뚜라미 소리가 제일 무섭고 가을에서는 눈송이가 제일 무서울까? 왜 그냥 뭐 그럴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요즘 겨울이 끝나면 봄이 되니까 그리고 또 봄이 끝나면 여름이 되니까 또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되니까 또 가을에 겨울이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계절의 변화. 그 계절이 변화가 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시기가 없어지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 봄의 입장에서는 봄이 계속되고 싶은데 이제 곧 여름이 오면 자기 봄의 시절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뭐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봄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럼 여기서 여름을 알리는 신호가 뭐라는 거야? 매미 소리 같은 거예요. 매미 소리라는 거야. 가을을 알리는 소리는 가을을 알리는 신호는 귀뚜라미 소리가 귀뚜라미 대표적. 귀뚜라미 소리. 겨울을 알리는 신호는 눈송이. 눈송이가 날리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봄에는 봄바람이 부는 것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에 관해서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들. 그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풍경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라는 이런 시로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시. 왜 쌤이 여기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을 읽다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시를 읽으라고 그런 걸까? 갑자기 22쪽. 겨울이 가면 또 새로운 봄이 오고 또 여름 가면 또 가을 오고 가을 또 겨울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또 새 봄이 오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니까 계절의 변화를 타고 있죠. 이 시에서 같은 경우. 세준이 마이크 켜고. 세준이 아까 손 들었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가을, 봄, 그리고 여름이랑 겨울이 다 들어있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도 겨울, 여름, 가을, 봄이 다 들어있으니까 갑자기 불안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시의 공통점은 둘 다 사계절에 관한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시를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시연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해서 새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새 봄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겨울은 봄바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요. 봄은 세상에서 매미 소리가 제일 무섭대요. 이거 어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는 바뀌는 것에 대한 음, 크게 새 봄이 와서 좋다고 말하는 음. 계절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신의 계절을 빼앗기는데 무섭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계절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로 보는 데 비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에는 무서운 일, 안 좋은 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서로 뭐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네.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대금이. 왜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에서는 안 좋은 거야? 똑같은 계절의 변화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입장이? 대금이. 왜냐하면 음. 일단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는 일단 먼저 겨울 가면 사람이 추워하다가도 봄이 오면 따뜻해야 사람이 좋아하고 지금 봄이 오면 그 꽃이 피어와가지고야 황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지려다 보면 바로 또 여름이 오가지고 추운력이 내려가지고 살 수 있고 그 또 비가 많이 오고 더워가지고 힘들 때 가을이 오니까 불편한 때문에 바뀌는 게 좋은 점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음. 또 제일 무서운 거는 음. 일단 겨울을 지금 되게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봄바람이 부니까 다시 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니까 뭐 그게 집이 가는 걸 마찬가지죠.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어른 시켰는데 어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고 또 봄은 매일 못했는데 왜냐하면 봄은 잘 놀고 있다가 더 나이가 많은 여름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그런 거고 근데 또 여름 대금아, 그러면 아까는 추운데 따뜻해졌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도 추운데 따뜻해진 건 사실이잖아. 그럼 좋은 거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안 좋은 걸로 생각해? 그 친구가 왜냐하면 뭐야? 어, 왜냐면 이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일이 봄이니까 여름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일이 여러 번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뭐 언제 쉬는 날이 많은 날은 어떤 가을 때 쉬는 날이 많은 때도 있으니까 그때 계속돼야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때도 있는 점을 치고 그렇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세준이 어떻게 생각해? 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연이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해서 따뜻해져서 좋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봄이 오면 겨울 봄바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라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겨울이 가면 새봄이고 누구 입장이야? 누구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걸까? 알았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친구들은 무서운 것에는 그 날씨 그 계절의 생각이겠죠. 계절의 그렇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야 겨울 되면 이제 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있어도 좋은 거야. 사람 입장에서. 근데 사람 입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에서는 계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야. 자, 시연이가 빵을 갖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시연이 빵을 확 뺏어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어. 자, 누군 좋아? 선생님은요? 선생님 선생님이 좋지. 좋아요. 와, 맛있는 빵 먹는다. 와, 신난다고 좋아. 근데 시연이는 내 빵인데 아무래도 어? 내 빵인데 아무래도 수입자에서는 열받는 거지. 저게 내 네. 빵을 가져가다니 막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 이렇게 누구의 입장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 시연 입장에서는 좋은데 시연이가 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빵을 확 뺏어갔어. 그리고 막 먹었는데 조금 있다 시연이는 히히 하고 좋아해.
근데 선배는 막 하고 막 화를 내. 알고 보니까 그 빵이 썩은 빵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버리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와서 그 빵을 확 뺏어가지고 막 먹다니 이거 썩은 빵이잖아. 저도 이게 선생님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그런 건지 알았는데 똑같네. 그러면 이제 시연이는 아이고 내가 버리려고 했었는데 저걸 제가 가져갔으니까 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잘 됐다 그런 거고 선배는 우이 이게 뭐야 하고 이게 썩은 빵을 하다니 막 하면서 화가 나겠지.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입장이 되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연이 유통기한 지난 빵이면 선배가 뺏어가면 야, 그 유통기한 지난 빵이야. 가져가지 마, 먹지 마. 배탈 나라고 말릴 거야. 아니면 그래, 너 그거 가져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먹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먹지 그만 말라고 할 그 거야? 소리도 안 날걸요. 세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뻑뻑 이러다가 그냥 다 먹을걸요. 세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어,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먹어치웠을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선배가 이미 다 먹어쳤을 것 같아. 선배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어? 자, 아니 그니까 빵이 이만한 거는 요만한 거만 한 입 거리고 이만한 거는 하나 둘 입 거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너는 조회 시간에서 일자시대 때 학교 아이들은 더 추울 때도 뭐만 입고 서 있었다고 했을까? 잠깐만. 조회 시간 46쪽. 조회 시간 뭐라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보다 추울 때도 땡땡만 입고 서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응? 땡땡이가 무엇일까? 내가 시 낭송할 테니까 잘 읽어봐. 잘 생각해봐. 응? 교장 선생님은 춥지도 않으신가 보다. 오늘도 조회 시간에 오래오래 말씀하신다. 자축 통행하라. 수상한 사람 신고해라. 인신개혁하자. 바람 보호해라. 바람은 싱싱 불고 손발을 쓰려고 던지는데 찾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가 소문받는 시시가 차를 유통 쉬어. 당신은 내가 일주시를 알고 이걸 일주시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이혼을 더 칠 때도 벤치와 입고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이 시렸고 발이 시렸고 귀가 시렸고 재미도 하나 없었다. 선생님들도 추우시니 웅크림을 하다 발을 들었다. 누웠다 하신다. 선생님 발밑땅에 녹아있고 선생님 보고 빨갛다. 음. 이렇게. 네가 그 보여 안 보여? 뭐야? 사라졌어. 얘기해. 네가 문제를 내줬던 거를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할 때 그러니까 시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보다 더 추울 때도 땡땡만 입고 서 있었다고 하신다. 팬티만 입고 서 있었다고 하시. 맞아. 다음 문제. 진짜. 바로 방 안의 꽃이야. 땡땡사도 이쁘고 땡땡해도 이쁘고 안강구두도 이쁘고 땡은 잠을 자도 이쁘고 깨어나도 이쁘고 땡땡
땡땡이 또 이쁘고 별이 보아도 땡땡고 얼려라 동게 꽃방 안에 꽃 우리나기 내가 땡이라고 맞던지 뭔지 맞춰봐. 그래 옷이나 왜 이상한 것만 오줌 싸도 예쁘고 응아에도 예쁘고 앙앙으로도 예쁘고 잠을 자도 예쁘고 깨어나도 예쁘고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얼얼둥개둥개 꽃 중에 꽃 방 안에 꽃 우리 아기. 다 맞췄구만 여기는 안에 있는 걸. 마지막 한 개만 더 해. 마지막 한 개 있어. 오줌 응아 앙앙 바로 마지막은 얼얼얼 학교길 이 하얀 눈이 옵니다. 하얀 눈 맞으면 나 혼자 학교 가는 게 내 발자국도 혼자서 나를 따라옵니다. 한 발, 두 발, 내 발자국 혼자서 따라옵니다. 이 통에서 주인이 통 여기서 주인 잠깐만 페이지는 몇 여기서 페이지야? 79 79? 맞아. 너랑 학교길 너는 2탄. 하얀이랑 그때 못 본다고 것 같아. 하얀이랑 그때 못 보다 왔을까? 뭐라고? 너는 그 하얀이 그 일치에 하얀이랑 그 낱말이 몇 번 들어갈게. 자, 79쪽에 학교길 2에서 하얀이라는 낱말이 몇 번 나왔냐가 질문이랍니다. 대근이가. 2번 나왔어. 맞아. 그럼 너라면 학교 가는 길에 싫었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난 신났을 것 같아. 눈이 올 때 말이야. 이 상황에서. 어? 이 상황에서. 잠깐만 뭐라고? 이 상황이라면 그 등굣길이 기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난 기쁠 것 같아. 왜? 왜냐면 눈이 오면은 일찍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 모여서 눈싸움도 하다가 갈 수 있고. 그러나 늦잠을 가는- 잔다면? 어? 늦잠 잔다면? 늦잠 자도 눈 쌓이겠지. 눈 쌓이면 빨리 일찍 나와서 손에 눈 쥐어들고 그러고 학교까지 가서 나는 그럴 것 같아. 학교까지 나라면 힘들 것 같아. 눈 쌓이니까 걷기도 힘들어가지고 뭐 특별 장비 있어야 또 그게 미끼가 너무 하기 힘들어 천천히 가내가지고 만약 늦잠 잔다면 지각하기가 높아가지고 나는 힘들 것 같아 학교끼리. 그럼 혜린이는 너는? 나는 조금 눈이 오면 일단은 학교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친구들이 내가 숨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눈을 던질 거. 그래 눈이 다 녹으면 그래 눈이 다 녹아 무슨 소용인데 그래 눈이 다 녹을 건데. 그러면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지. 그렇지 그때 독서실에 못 나가잖아. 뭐라고? 그치만 독서실에 못 나가잖아 독서 시간에서. 그러면 그냥 근데 쉬는 일찍 가는 시간에 것도 힘들던데 일찍 가는 것도. 나는 일찍 가는 게 왜 힘들어?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찍 먹고 준비하고 일찍 나가면 8시 10분일 텐데. 너 학교 이거보다 나 8시 20분 나가는데. 자, 대근이 다 8시 진행했어? 50분에 시간이 30분 남아요. 왜 다른 거예요? 난 7시에 나가는데. 자, 진행 다 했어, 대금이? 7시는 내가 이렇게 30분 줄인데.
더 얘기할 거 아니면 진행 다 했어? 선생님 해도 돼, 이제? 다인 거예요, 예수님. 자, 마지막에 봤던 학교길 2를 우리가 봤는데, 그 94쪽, 먼 길. 94쪽에 먼 길이라는 시 있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 짝 96쪽에 집에 가는 길. 그 다음에 102쪽에 동무 없으면. 이 시들의 공통점이 있어.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요? 혼자. 학교길 2도 나 혼자 학교 가는 길이라고 돼 있고 94쪽에 먼 길도 현님이는 오늘도 혼자 갑니다. 봄이 오는 들길을 혼자 갑니다. 마지막에 현님이는 오늘도 먼 집을 혼자 갑니다 돼 있어. 96쪽 집에 가는 길을 보면 오늘도 나는 혼자 집에 가야 한다. 혼자 집에 가면 나는 무섭다. 왜 이렇게 혼자 가는 이야기가 많을까? 시에. 왜냐면 자, 102쪽에, 103쪽에 보면 동무 없으면 우리 동네 나 혼자니까 나랑 놀다가 그냥 자지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결국은 혼자의 이야기야. 왜 이렇게 혼자 이야기가 많을까? 왜냐면 그때 그 시에리는 선생님이 친구가 없었나 봐요. 쌤이 친구가 없어서 또. 자, 이 시를 쓴 시인이 누구야? 시집을 쓴 시인이 김용택이요. 김용택 선생님이야. 김용택 선생님은 시인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전라북도에 있는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전교생이 여기 보면 뭐 50 몇 명이다 뭐 어떤 때는 30 몇 명밖에 안 된다 해서 학생 수가 아주 뭐한 적은 학교의 선생님이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니는 학교에 그 마을에 학생이 한 명뿐인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사 가가지고 학급의 인원수가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해 외롭고 쓸쓸한 하지만 또 그래도 씩씩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시를 많이 쓰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왜 이 시인이 이런 시를 많이 썼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또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52쪽에 방 안의 꽃 이 시는 결국 어떻다는 거야? 한마디로. 방 안의 꽃이 누구야? 아기. 아기야, 아기. 그래서 아기를 보고 너무나 뭐하는 예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대금이나 시연이나 세준이가 아기였을 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웃집 아저씨도 다 세준이 보고 어이구 이뻐 우리 까꿍 하면서 막 세준이가 한번 웃어주면 좋아하고 선생님이 며칠 전에 연휴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된 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애기를 막 서로 안아보고 막 어른들이 다 그 애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한 번 막 이렇게 웃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어때? 대금이나 시연이나 세준이 지금 또 엄마 아빠나 온 어른들이 시연이나 세준이 대금이 보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해 아니면 이제는 좀 이렇게 막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금이는 아직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현이한테는 그저 그런 것 같아. 세준이는. 친척들, 저는 그냥 친척들 막내가 또 생겼어. 선생님 오면 좀 옷이나 종이로 막 이러면서 깍꿍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웃기려고 해요. 그래서 세준이 너한테 아직도? 아니요, 제 사촌 동생. 사촌 동생한테. 세준이 너한테는 안 그래? 세준이 너한테는 저한테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 어때? 그럼 세준이 부러워? 그 사촌 동생이나 이렇게 그 한테 그런 걸 보면 부러워? 관심 쏟고 하는 게? 왜 나한테는 관심 없고 이제 왜 사촌 동생한테만 관심 있냐? 부러워? 나도요. 유치해요. 유치해? 시연이는 막내한테 뺏긴 거에 동생 관심이 저 전부터 그랬어요. 전부터 별로 관심 상관없어? 저는 왜냐면은 다 전부 다 이게 쭉 봐봐. 가족 단위가 커졌는데 응. 제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동생이 생겼어요.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76쪽 조회 시간 같은 경우는 이 김용택 쌤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 쌤으로서 학교 이야기가 이 시에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요즘은 이런 조회를 거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애국조회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막 연설을 막 맨날 끝으로 하면서 막 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었던 그때의 그 경험들을 이렇게 시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이 책인가?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이라는 책이어서 관혼상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음.